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분들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국가를 손꼽으라 그러면 아마 세계 어느 나라 전문가들도 아마 대한민국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 정체 현상들, 이 부분도 아마 우리가 그간의 급격한 성장에 익숙한 체질에 의해서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가 잘 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혜를 모아가면 분명히 그 해소하고 또 다른 그 기회로 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즐겨야 되겠죠. 받아들이고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2020년대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큰 차원의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국민 1인당 소득 2만 불 시대를 약 한 12년 걸쳐서 드디어 3만 불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이제 남는 숙제는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세계도 변하고 있고 세계의 기술, 경제, 사회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적극 저희가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후발 국가의 프리미엄이 더 이상 이제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러면 우리의 현재 내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과거에 우리도 많은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또 그걸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97년에 외환 위기 때 우리는 또 다른 국가 혁신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모델을 가져갔고, 이를 통해서 드디어 3만 불 시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그 하나의 현상이 실제로 97년과 같은 데자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조건들이 비슷합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우리가 지금 대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의 체계로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해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까, 이런 쪽에 하나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서 오늘 발표해드리는 20년대 국가 기술혁신 체계의 모습입니다. 자, 국가 경쟁력 등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주력 제품, 주력 기업, 주력 산업이 최근에 와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첨단 제품의 수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은 최근에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전성기에 비하면 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요소 생산성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기술 진보로 표현되는 자본과 노동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그렇지만 총요소 생산성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본과 노동이 지속적으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남은 건 바로 총요소 생산성, 기술 혁신만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삶의 질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총요소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고, 또한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기술 혁신이 수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기업들의 지금 치열한 기술 혁신 경쟁, 뭐 R&D를 비롯해서 아마존, 심지어 인텔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약 한 21%를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약 한 7% 정도 지금 최근에 지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약 한 2.8%입니다. 여기도 아마 3% 이상 올리겠다 그랬지만 지금 세계 상위 20개 기업의 R&D 투자 비율 평균이 얼마냐? 매출액 대비 11.6%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최근 20년간 수출 주력 상위 상품의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2019년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아마 약간 스카이 블루 색깔이 새로 나타난 제품입니다. 상품이죠. 최근에 와서
새로 나타난 상품과 제품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몇 가지의 주력 상품에 지금 경로 의존적으로 지금 그 묶여 있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건 뭐냐?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형태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혁신 성장을 견인해 나갈 신제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울러 이걸 R&D 추이로 살펴봤습니다. 1984년부터 최근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부 민간 결합된 부분에서 보면 여전히 정보전자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이고요. 결국은 정부가 적절하게 투자해서 민간의 투자를 끌고 오든지, 아니면 민간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가 적절한 요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최근에 바이오 신약 부분에서 정부와 공공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종 바이러스 백신도 이쪽에서 나와야 되겠죠, 실제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민간이 적절하게 좀 따라올 수 있는, 아니면 민간이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 아마 정부 부분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앞에서 우리 본부장님도 잠깐 말씀하신 규제 혁신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또 최근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플랫폼 부분의 R&D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도 새로운 분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현재 경제 정체 현상, 일자리의 정체 현상, 산업의 정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다양한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계 체감이 작용한다든지, 또한 독창적 개념의 설계가 부족이라든지, 물론 이건 하나의 요소와 제도를 같이 결합된 부분이죠. 또 하나의 다른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월드뱅크에서 나온 글로벌 가버넌스 인디케이터를 보면 국가별 규제의 질을 보면 대한민국이 물론 뭐 그래도 상위권입니다. 214개 중에 38이라 그러면 상위권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정도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과학기술 요소만 볼 게 아니고 이제 과학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같이 봐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들은 바로 국가 혁신 체계를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국가별 비교라든지 국가가 갖는 제도와 기능, 그리고 다양한 어떤 요소를 비교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의 NIS가 어떻게 지금 진화되어 왔느냐를 살펴봤고요. 아울러 앞에서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7개 역량, 개방, 운영, 정부, 과학, 기술, 학습, 인적 역량, 아마 그간의 과학기술계가 다뤘던 역량은 대부분 다 이 부분입니다. 기술과 과학을 다뤘죠. 이번에는 다른 부분들을 같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역량들은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를 최대한 상호 작용 부분들을 배제하고 이 역량들의 하나의 수준을 지금 살펴보자 노력을 했고요. 또 아울러 아쉽게도 이 역량 전체를 총괄한 전체의 어떤 데이터를 모은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연구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총괄하는 빅데이터 작업들이 과학기술계도 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활용 지표, 방금 말씀드릴 때 정말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했습니다. 물론 뭐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따왔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분석과 진단입니다. 먼저 한국 기술혁신 체계의 진화 과정입니다. 아마 NIS가 처음에 출연할 때는 똘똘 뭉쳤죠. 잘 살기 위해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이걸 어떻게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고 우리 것으로 할 것이냐, 수출 주도로 갈 것이냐 뭉쳤다가 80년 이후부터 서서히 이제 기업들의 노력에 의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우리 기업 주체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대학도 각각의 이제 본래의 역할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가는 과정에서 점점 이제
파편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전에 뭐 본부장님께서 그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셨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이 협력 관계가 이 추격형이라는 그 형태로 인해서 우리가 각각의 역할들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 부분 균형으로 열심히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실질적으로 약 한 저는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그 국가 기술 혁신 세계 패러다임이 그 정착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지금 추격형 패러다임이고 분절형이죠. 분산되고 융합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정부와 출연연과 대학이 산학 협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메인 역할들은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최대한 성과를 거두는 부분이었고 또 여기서 일종 그 계열화 부분들 그리고 출연연은 출연연들의 역할, 대학은 대학대로 역할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NIS 진화 과정에 대한 하나의 제가 그 제안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추격형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아울러 이 산학년 주체 심지어 관까지도 약간 상호 연계 파편화된 현상이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일단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7개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진단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과학 역량은 그 타 역량과 다르게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 과학 역량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통해서 그 다양한 주체 간의 연결 그리고 그 여러 역량들을 상승 그 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점점 이제 결합돼 가는 부분도 그러한 요소들 중에 하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한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과학 역량은 아직까지 글로벌 탑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 이를 통해서 그 핵심 기술 혁신을 창출하는 원천적인 창출할 역량이 좀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따라서 그 과학을 통한 지식을 매개로 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 인력 간의 역동적인 네트워크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뭐 다만 이제 이 그 과학 인프라를 확장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그래도 많은 부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 R&D 예산의 약 한 절반을 지금 이제 기초 연구에 투입하겠다는 정책들 노력들이 아마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 생각됩니다. 기술 역량입니다. 실제로 그 IMD에서는 그 기술 경쟁력을 세계 22위로 그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기술 역량은 세계 뭐 4, 5위 수준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 현식 기술 우위 지수를 살펴보면 이게 그 1 이상 되면 굉장히 높은 비교 우위가 높은 부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반도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2.46이라는 반도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 하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이 치우쳤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최근에 어떤 그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 쪽은 또 굉장히 낮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현재 기술 역량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앞으로 그 다양한 분야의 기술 역량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게 하나의 숙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울러 그 3년 주기로 살펴본 부분도 보면 지금 최근에 우리가 자동차 부분도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통신이라든 반도체 부분에서의 굉장히 빠른 추격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적 역량입니다. 지금 현재 그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기술 역량은 상당한 그 OECD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말 고도로 훈련된 그 연구 인력의 부족 현상 이건 아마 최근에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스템이 그 투자의 부족이라든지 지원이 부족한 부분들을 아마 드러내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 흡수를 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체 혁신 창출을 할 수 있는 그 인력 역량은 낮은 부분이고 특히 중소기업의 그 인력 역량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한번 제가 그 고민해봐야 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방 역량을 보면 우리가 그 이 로얄티와 라이센스 수준만이 OECD 평균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뭐 그 국제 공동 연구라든지 또 그 산산 협력
그리고 그 산학년 협력 이런 쪽에도 굉장히 낮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그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습 역량은 아직까지 평가하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요소를 감안했을 때 보면 뭐 지식 전달 정도라든지 산학 협력 정도, 인력 교류 정도 등을 봤을 때는 조금 학습 역량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혁신 본부장님께서 그 올해 뭐 화두로 소통, 공감, 협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다가 학습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더 좋은 어떤 상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다룬 부분이 정부 역량입니다. 정부 역량 부분은 아마 그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의 실제로 배경에는 이 정부 정책, 정부의 어떤 노력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많은 변화 속에서 정부의 어떤 성공 경험들이 오히려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그 틀에서 지금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조금 더 정부의 개입 범위도 조금 그 줄여야 될 부분이고, 다만 늘려야 될 부분은 늘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좀 줄이는 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워낙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과잉 보호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국제 저널에서 많이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지향 정책,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뭐 기술 금융, 규제 해소, 뭐 이해 조정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운영 그 역량은 뭐 OECD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이 조금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이러한 7개 역량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앞부분에 그 진화 과정까지 지금 포함해서 전체를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그 NIS가 이제는 좀 틀이 바뀌어야 된다. 신속한 추격형에서 실제로 아마 그 창조형 내지는 그 탈추격형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주력 산업 현상, 그리고 다양한 역량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추격형에 지금 몰려 있다. 이걸 어떻게 지금 탈피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혁신 주체 간, 산학연 관 간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까 협력을 강조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저는 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국가가 새로운 혁신 성장을 위해서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합쳐야 됩니다.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노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 글로벌 그 기술, 경제, 사회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 뭐 그 필요하고요. 또 학습과 개방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추격형에서의 그 시스템은 단순했습니다. 점점 이제 발전할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수요 지향적인 부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단한 부분이 바로 NIS 대전환을 이제 한번 이루어야 된다. 이제는 신속한 추격에서 새로운 창의적 혁신 성장 경로를 창출하는 쪽으로 목표를 전향하고요. 그간의 외향성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제 좀 내향형으로 해서 이제 좀 결합해서 그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지금 언제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나고 새로운 산업이 그 빅뱅을 이룰 줄 모르는 시기에 이제 우리가 외부만 가져오기도 힘들 뿐더러 그게 의존해서는 어렵다. 스스로 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그 외향성도 여전히 유지해야 되겠죠. 하면서 내향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IMF 이전까지가 요소 투입형 성장이었다 그러면 최근까지가 바로 추격형 혁신 성장, 그리고 이제는 그 새로운 경로 창출형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는 걸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뭐 진단과 처방 방향을 내려보면 바로 이제 새로운 경로 창출 혁신 성장 추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러한 그 경로 이전 그 락인 현상을 이제 조금 풀 수 있는 그러한 탐색과 원천 창출 노력들, 그리고 이 그 여러 가지 파편화된 혁신 주체 간 또 기능 간의 역할들을 이제는 그 조금 더 그 결합시키는 노력들, 이를 위해서 인적 학습 개방 뭐 이런 역량들을 좀 키우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 배달의 민족 사례와 같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그 새로운 그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그 노력들, 이러한 뭐 플랫폼 경제라든지 데이터 경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생태계, 아마 이건 민간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 거버넌스 정합성을 조금 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오늘 제가 발표하고 싶은 가장 핵심은 바로 이 그림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신속한 추격에서 NIS 목표를 새로운 혁신 성장 경로 창출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혁신 그 체계 구조가 이제 각각 파편화돼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는 동조와 연계와 융합 쪽으로 가야 될 부분들, 그리고 역량의 우선순위도 이제는 인적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기술과 과학 역량도 강조하고 아울러 학습 역량, 개방 역량을 좀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효율성, 성과 창출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는 효과성, 학습과 개방성, 국민 체감성 등을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그 정책 범위를 보면 그 R&D 투자 배분 그리고 직접 지원 중심이었다 그러면, 물론 뭐 최근에 간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R&D에서 사업화까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탈동조와 파편화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체 간, 기능 간 연계까지도 이제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 정책의 디멘션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쪽까지 좀 고려해야 되고, 간접 지원, 생태계 조성, 그리고 혁신 지원 형태도 민간 주도, 국민 참여, 정부가 지원하고, 앞으로 이제 그 과학과 혁신의 역할도 굉장히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10개의 전략과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그 국가 기술 혁신 체계, 새로운 혁신 성장 원천 창출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좀 역량의 강조점이 좀 달라져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 정부의 역할이 새로운 부분에서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 그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인적 역량 제고라든지 또 우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창의적 인재 양성 강화, 아마 현재 있는 인력도 굉장히 그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수급 불일치 해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를 위해서 연구 인력 적극 육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두뇌 유출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유인 제도, 그리고 해외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이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그 연구자 관련된 그 수급 모니터링, 그리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러한 그 혁신 원천 창출 및 혁신 기반 탐색과 지식 제공을 위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과학 역량 제고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인적 요소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그 연구 투자 확대, 창의적 연구 관리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글로벌 그 협업을 위한 뭐 과학기술 외교라든지 협력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그 새로운 그 플랫폼 경제나 데이터 경제, 뭐 이런 경제 사회적 가치 그 발굴 창출을 위해서 그 새로운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그 이러한 지식 민주주의나 시민사회 참여, 뭐 이러한 기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개발해야 된다든지, 특히 대학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도, 특히 지역에서의 기여도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그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어요. 이건 뭐 최근에 나온 그 대학의 지식 트라이앵글 모델하고 요즘은 그 3중 나선에서 4중 나선, 요즘 5중 나선까지 좀 전개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새로운 경로 탐색을 위해서 그 정부와 그 공공 R&D 전략 전환하고 체계의 효과성과 학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금 민간과 정부의 R&D 투자를 조금 더 그 정교화하고 다양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아마 소부장 대책을 통해서 아마 절실히 아마 느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교한 정책적인 노력들, 그 정책의 어떤 효과성을 고려한 부분들을 같이 가야 되고, 지역 투자도 좀 이러한 전략들이 같이 좀 반영돼야 되겠다는 부분하고요. 이제는 정책에서의 그 효과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좀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화 영역에 대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금융 체계도 선진할 필요성이 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정보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혁신 기술의 규제 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 노력들, 그리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술 혁신 체계로의 개방성 확장을 위해서 이제 그 글로벌 가치 사슬과 국내 연구 시스템 간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교하게 아마 그 주체 간, 그 기능 간
그 협력 관계를 조성할 때 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예상되는 여러 가지 그 애로 사항들을 찾아내고 미리 사전 탐지하고 대응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그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그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그 중소기업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금융 지원 제도 문제라든지 또 우수 인력 지원 정책이 굉장히 좀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연연 관련된 부분에 여기 이사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저는 뭐 많은 고민하다가 일단 그 출연연은 글로벌 경쟁 체제로 한번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한번 모든 그 시스템을 그 얼라인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즉 그 기관 평가제도 이런 글로벌 경쟁 촉진을 위한 부분에서의 그 같이 그 노력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국제 공동 연구와 산학연 공동 연구를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리고 그 이러한 그 삶의 질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허브 역할 그리고 산학연 협력에서 어떤 테스트베드 역할을 좀 촉진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관련된 기관 평가와 관리 제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바로 그 국가 총 R&D, 공공 R&D 비중의 증대입니다. 이번에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약간 그 5% 가까이 정부 그 이 예산 대비 한 5%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부분입니다. 새로운 혁신 원천 창출을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 정부가 계속 투자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그를 위해서 그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어떤 그 내생형 성장 모델을 통해서 보니까 정부 비중이 약 한 그 28% 내외 가야 되는 게 즉 최저기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소한 한 25% 수준까지는 좀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러한 증가된 예산을 통해서는 기초연구 모험 그 R&D 또 X 프로젝트라는 글로벌 그 기술 챌린징 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새로운 기술 혁신 패러다임을 그 위한 국가 기술혁신 체계 거버넌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수요 대응과 전략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 비전 제시라든지 조정과 또 그 최근에 그 등장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기반 구축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역할들이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혁신본부도 전문성하고 기능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너무 그 R&D 쪽에 좀 그 국한돼 있는 앞부분에 국한돼 있는 부분이 일단 좀 넓혀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아울러 이러한 그 정책의 영역들을 이제 주체와 기능 간에도 그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총리제 그 도입이라든지 이제 자원 기능을 조금 더 그 중장기 역할에서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결국 이러한 혁신 체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저희 키스텝에서는 실제로 매월 NIS 정책 콜로큐엄을 통해서 오늘 제시한 여러 그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그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좀 더 그 현실에 적합한 그런 정책 대안들을 제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